아마존이 AWS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발표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에 시간 외 10%대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로 11% 급락했습니다. 화이자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메세라에 노보노디스크까지 참전하며 메세라 주가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과 메타의 급락, 빅딜이 아닌 스몰딜에 그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세 가지 재료가 합쳐지며 투심이 위축된 건데요. S&P 500 지수는 0.99% 하락한 6,822선에 나스닥 지수는 1.58% 하락한 23,58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100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며 전체 대중 평균 관세율은 57에서 47%로 낮아집니다. 중국은 그 대가로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는 한편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확대키로 약속했죠. 예상대로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1년간 유예됩니다. 겉보기엔 훈훈한 분위기 속 끝난 회담이지만 사실은 속 깊은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적당한 수준의 휴전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세 인하의 폭이 크지 않았고 반도체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쟁점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죠. 오늘 반도체주들은 이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 내리며 종가 기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반납, 브로드컴과 AMD도 각각 2%, 3% 밀렸습니다. 전일 12월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점도 부담인데요.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된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25%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미 10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하며 4.1%대에서 움직입니다. 한편 간밤 금 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향후 금의 향방을 가늠해봄에 있어 세계금협회 WDC가 발간한 수요 보고서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러의 약세, 금리 인하 기대,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지속되며 금 투자 수요가 앞으로도 높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금 시장이 여전히 포화 상태가 아니라며 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 애프터마켓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애플은 1,025억 달러의 매출에 1.85달러의 EPS를 기록, 둘 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부문별로는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의 매출 또한 사상 최대인데요. 팀 쿡 CEO는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 17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 분기는 연말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연간 성장률이 최대 12%에 달하는 등 성장은 이어질 거란 전망, 사상 최고의 분기가 될 거란 발언에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현재 13%대 급등이라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주목받은 클라우드 부문 AWS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3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경쟁 클라우드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40, 34%보다는 낮지만 전분기의 17%대보다는 가속됐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도합니다. 더불어 전날 엔스로픽 전용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하며 AI 클라우드에서 뒤처졌다는 시장의 우려를 지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한 뒤 애프터마켓에서 3%대 뜁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현재 $1,000를 넘긴 주가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편 히토류 관련주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 유예 소식에도 불구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양국의 무역 전쟁이 휴전에 그쳤을 뿐 여전히 긴장은 지속되는 만큼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생산 확대 정책을 이어갈 거란 기대가 커진 겁니다. MP 머티리얼즈와 라마코가 1%, 15%대 올랐습니다. 레딧이 월가 예상치 51센트를 대폭 웃돈 80센트의 EPS를 기록한 뒤 애프터마켓에서 10%대 뜁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변동에 따른 거래량 급증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 스트래티지, 3분기 매출이 예상을 웃돌자 5%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AWS의 확장성, 애플의 중국 공급망. 간밤 실적을 낸 아마존과 애플은 AI뿐 아니라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반전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닝콜 주요 내용 들여다봅니다. 아마존이 이번 실적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AWS의 성장과 실적 기여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AWS는 고수익 AI 계약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번에 AWS 매출은 330억 달러를 기록해 20% 넘게 성장했고요. 이는 2022년 말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율로 컨센서스도 18% 상회합니다. 해당 부분 영업이익은 이번 분기 실적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AWS 매출 증가폭은 구글 클라우드의 34%,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39%보다는 낮지만 아마존은 지난 1년간 데이터 센터 3.8기가와트 용량 이상을 증설했고요. 최근엔 인디애나주 소재 11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하고 이를 엔트로픽 클로드가 독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죠.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맞춤형 칩 트레이니엄2 100만 개를 사용, 트레이니엄 칩 사업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고 밝혔고요. 트레이니엄3는 올해 말 공개,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갑니다. 한국산 유리기판 채택이 유력하죠. 최근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는 한편 로보틱스 등 구조 개편에 나선 아마존, AWS로 돈을 벌고 구조를 효율화하며 AI 투자는 늘립니다. 2025 회계연도 캐펙스는 1250억 달러 수준으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내년 투자액이 더 늘 걸로 보지만 시외 주가 상승은 이러한 아마존의 최근 행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기준 사상 최고 매출을 경신한 애플로 넘어갑니다. 아이폰과 아이클라우드 등 서비스 부문 매출도 사상 최대였지만 아이폰 매출이 전망치에 못 미쳐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는데요. 시간외 오히려 2%대 상승 중이죠. AI 투자를 181억에서 185억 달러 사이로 상당히 늘리고 있다는 AI 투자 확장에 대한 명확한 언급, 중국 내 성장, 연말 소비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어닝콜에서 팀 쿡 CEO는 내년 시리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 애플 인텔리전스의 챗 GPT를 통합하는 등 더 많은 파트너십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고요. 자체 AI 모델 개발과 인수기업 물색의 투트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애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매출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주요한 이유는 공급 제약의 영향이었고 아이폰 17 시리즈의 반응이 상당히 좋으며 12월 발표될 분기 실적에서 중국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 애플의 총 매출이 10에서 12%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고요. 아이폰 매출의 두 자릿수 성장, 다음 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번 분기 관세 비용은 1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주가 하락에 어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은 펜타닐 대중관세 10% 즉시 인하 등에도 주요 화두였던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접근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히토류 역시 향후 1년 동안 수출 허가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을 뿐 어쨌거나 관련 문제가 지속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기대 이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실적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주길 기대해야 했지만 구글 알파벳 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가 30%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 역시 자본 지출 규모가 실질적 성장보다 가파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바클레이즈, IBC 등이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고요. 메타에 대한 IB 실적 코멘트에는 비용 부담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루이스트, 에버코어 ISI 등은 매출의 성장과 별개로 자본 지출 증가폭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메타의 LLM은 안 그래도 타사 대형 LLM보다 시장 지배력이 약한데 앞으로 오픈 AI, 제미나이 등과의 경쟁은 더 격화될 거라고 평가했죠. 광고 단가의 성장세도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스티펠은 앞으로의 성장도 견조할 거라고 봤는데요. 간밤 메타의 5년에서 40년 만기 30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에 1250억 달러, 4배 이상 초과 청약이 몰린 건 메타의 성장에 무게를 두는 쪽도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던 오라클의 경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오라클에 대한 5년 만기 신용 부도 스왑 CDS가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부채 증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채 문제는 미국 경제 전체로 시선을 확장해봐도 걱정스럽다는 의견인데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세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밀러 타박의 맷 말리는 현재 상황이 단기 조정을 유발할 수 있어도 AI 버블 붕괴나 시장의 하락 반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지배구조를 개편한 오픈 AI도 이르면 내년 말 IPO로 최소 600억 달러를 조달해 기업 가치 1조 달러로 증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화이자로부터 70억 원대 인수 제안을 받고 있는 메세라에 노보노디스크가 더 큰 돈다발을 들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보통주 주당 56.50달러, 임상 및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최대 21.25달러의 조건부 가치관리 추가로 최대 90억 달러의 제한인데요. 화이자는 각 47.50달러, 22.50달러의 총액 73억 달러 규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메세라는 주사제, 아말린 유사체 등 획기적 비만 치료 신약 이상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요. 연간 최대 50억 달러 매출이 기대되는 혁신적인 약물 플랫폼도 보유 중입니다. 만일 메세라를 노보노디스크가 인수한다면 위고비와 오젬픽 라인업 확대에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 선점에도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란 전망. 그러나 이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화이자 입장에선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화이자는 무책임하며 경쟁을 저해한다 비판했지만 시장에선 경쟁 입찰 수순을 밟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세라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D&D 파마텍이 있는데 전일 급등세를 추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WTI 원유 선물이 0.1% 오른 60.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35원대에, 금 선물 가격은 1.9% 오른 4,00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